캐나다 밴쿠버 등 서부 항만과 퀘벡주 몬트리올 항만의 운영 중단이 이어지자 연방정부가 노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 합의가 최선이라고 전한 정부는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캐나다인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두 항만 파업으로 전국 공급망과 수천 개의 일자리 등 피해가 너무 크고 국제무역 파트너로서의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관계위원회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 단체의 협상을 연장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도록 지시했다며 조만간 항만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캐나다에서 가장 붐비는 밴쿠버항과 프린스 루퍼트항을 포함한 서부 주요 항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몬트리올항 터미널 두 곳이 폐쇄되고 일요일 밤부터는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서부 항만을 통해 하루 8억 달러, 몬트리올 하루 4억 달러의 무역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우정국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정국 노조는 파업 72시간 통지를 내고 오는 금요일부터 파업은 가능하지만 이 기간 사측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당장 파업을 할지 등 구체적인 파업 일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년간 진행된 마지막 교섭에서도 임금 인상과 연금, 병가 등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크게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금과 인력, 베네핏 플랜, 임시직원 관리 개선이 주요 걸림돌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4년간 11.5%의 임금 인상과 연금 보장, 주 7일 소포 배달 등 사측이 제안한 마지막 협상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노조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우정국 파업이 다가오면서 정부 기관들은 지원금 지급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노조연합은 온주 60개 이상 지부를 포함해 전국 5만 5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우정국 노조가 순환 파업을 벌이고 24시간 동안 전국 주요 도시 서비스가 한 번에 중단되자 연방정부가 업무 복귀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푸드뱅크 방문자가 올해 들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는 암울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데일리 브레드와 노스역 하비스트 푸드뱅크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푸드뱅크 방문객 수가 무려 349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드뱅크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273% 급증했습니다. 푸드뱅크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이 되기까지 38년이 걸렸는데 지난해 200만 명 돌파에 2년, 이어 300만 명을 넘기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새로 푸드뱅크 방문을 시작한 고객 수만 15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222%,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4배가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이용자가 급증한 원인은 높은 생활비가 가장 큰 요인이고 다음으로 실직이나 실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벌어도 푸드뱅크를 이용해야 할 처지라며 신규 고객 절반은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음식 살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 푸드뱅크 이용자는 이전 같으면 $200에 트렁크 가득 식료품을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젠 뒷좌석에 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뱅크 고객의 73%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80%는 집 없는 서민이며 특히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노숙자 수는 무려 420% 급증했습니다. 쉼터에서 오거나 차에 지내는 사람, 소파나 텐트에 의지하는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번에 새로 학생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고객 3명 중 1명이 학생이고 이들은 신규 고객의 42%를 차지했습니다.
푸드뱅크에 오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며 이들 대다수가 신규 고객입니다. 기관은 캐나다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업 기회와 주거 옵션,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은 푸드뱅크를 방문하는 고객이 토론토 시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빈곤이 더 악화되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4,2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캐나다 인구는 지난해 6월 4천만 명을 돌파한 지 10여 개월 만에 100만 명 넘게 증가하며 올 3월 4,1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8개월이 지나 4,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 인구 시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캐나다 인구는 4,181만 8,597명이었으며 하루도 안 돼 1,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 시계는 캐나다 각 주와 준주의 출생과 사망, 이민자, 이주자, 비영주권자, 주간 이주민을 고려한 변화를 측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2분기 성장률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인구 시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인구는 1,636만여 명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많고 이어 퀘벡주가 914만 2천여 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578만여 명입니다. 엘버타주는 2분기에 가장 빠른 인구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이주와 주간 이주는 물론 자연 증가도 많았습니다. 현재 누나붓 인구가 4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았으며 2분기에는 노스웨스트 준주가 주간 이주로 165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인구 증가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이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연방정부가 이민자 유입 목표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비영주권자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차에 총알이 박히고 수십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퀸스트리트 웨스트와 더퍼린 스트리트 인근 서드버리 스트리트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마크 없는 경찰차에 흔적이 남았으며 경찰관이나 다른 총격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시민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서 총격전에 연루된 20여 명을 체포하고 다수의 총기류를 압수한 경찰은 총격전 시작된 원인 등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9월 말 롤속에서 발생한 42세 남성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세와 42세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더럼 지역 경찰이 어제 저녁 고 열차에서 발생한 묻지마시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 윗비 고 열차역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용의자에게 맞았고 이어 열차가 오샤와로 접근하던 밤 9시 20분엔 33세 여성이 동일범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으며 두 여성 모두 큰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두 번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0에서 30대의 보통 체격인 흑인 남성 용의자가 짧게 따은 머리에 앞면이 검정색이고 오른팔에 빨간색과 검정색 랩터스 심볼이 있는 토론토 랩터스 스웨터를 입고 검정과 회색이 있는 바지와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신발을 신었다며 용의자를 보더라도 접근하지 말고 바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다양한 직무에서 일할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러시아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분석가와 경비소 관리와 직원 감독 등의 피지컬 보안 분석가, 피닉스 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페이 트레이너 이외에
데이터 조사와 수집 분석 등 HR 고문을 지원하는 노동 담당자, 또 졸업 예정이거나 최근 졸업한 컴퓨터 과학 및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IT 분석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최저 7만 7천여 달러에서 최대 12만여 달러로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하며 채용 부서에 따라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은 국가 보안과 관련된 만큼 모든 지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이외 다른 사람이나 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 기본 필수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허리케인 오스카가 상륙했고 지난주 수요일엔 3등급 허리케인 라파엘이 서부 지역을 덮쳤으며 일요일엔 6.8 규모의 지진이 동부 해안을 강타해 지금도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필수품 부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오스카 영향 지역인 관타나모와 라파엘이 덮친 서부의 인기 관광 지역 등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유명 리조트 등은 보안 조치가 이전과 같다며 여행 금지 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